자, 이번 보고서는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SN, STEC, 그 다음에 K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88억 원으로서 QOQ 마이너스 17%,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서 QOQ 마이너스 25% 하회를 했습니다. 자, 주요 고객사의 연말 재고 조정이 있었고 QD, OLED 패널 양산이 11월부터 진행되었으나 수율 부진으로 따라서 물량 증가가 제한적이었다. 항상 모든 제조업의 문제가 수율 문제입니다. 자, 22년도 1분기 실적도 계절적으로 비수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할 전망이고요. 그것이 오늘 선반영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S22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부진하고 있고 애플 역시도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하지만 2분기 이후 갤럭시 S22 프로모션이 지속적으로 중저가 신규 아이폰 출시가 또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회복세를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라인에 대한 2022년도 추가 투자 여부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덕산, 레오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보다는 실망치가 훨씬 많고 지금 현재 수급도 불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좀 주가 조정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SNS텍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회로가 그려져 있지 않은 포토마스크의 원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급하고 있고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으로는 전기 대비해서는 15%, 그 다음에 지난해 대비해서는 44% 증가했고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고객사 및 삼성전자의 블랭크 마스크 판매가 호조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해서 11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0%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하죠. 자, 2022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의 완화와 함께 삼성전자 비메모리용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용 블랭크 마스크의 판매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15%의 추정을 담은 것인데 그 이유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펠리크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179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극자외선 노광장비용 펠리크가 먼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이어받아서 블랭크 마스크가 성과를 드러낸다고 하면 SNS텍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르게 조금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설비 투자 수혜주와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비메모리 주들이 수혜를 받으면 SNS텍은 조금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카입니다. K카의 경우 자, 온라인 마켓시어 같은 경우에는 81% 점유율밖에 되진 81%로 높지만 현재 중고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룸이 넓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넓으니까. 그리고 1위는 롯데 렌탈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 킬러 플랫폼의 성장 매력 또한 굉장히 높다. 이것이 온라인 침투율이 1, 2%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우선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또 이제 제네시스라든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차로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상승이 또 되고 있습니다. 물량 타이트도 있고. 그래서 K카의 중고차 판매 단가는 얼마인가요? 200만원? 200만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판매 대수 또한 23% 증가했고 온라인에서는 62%가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 확대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Q에 고성장을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중고차 시장 내 5%, 이커머스 매출로는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높은 성장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이 분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큰 위협으로 보이지만 단기적 영향 끼칠 수 있는 매물은 5.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오히려 성숙된 문화를 느끼려면 완성차 업체들,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줘야 불법 매매 단지라든가 불법 판매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오히려 긍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나 실제로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 이제 매매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기가 많고 또 이제 그렇죠? 사기가 많고 또한 믿을 수가 없다. 투명성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이 더 많고 급한 친구들 제외하고 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과거에 좀 그때는 좀 한참 좀 시기가 전인 것 같은데 해외에 카바나라는 이제 중고차 업체가 있고 그 부분에서 테슬라 이제 부품 모델을 좀 받아가지고 중고차에서 이제 판매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도 점차적으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때 SK 렌터카 그다음에 롯데 렌탈 그리고 나서 이제 K카가 그 다음 상장을 해서 여러 번 설명을 좀 해드렸 한 2번 정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크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도 보시면 처참합니다. 일본 깨졌습니다. 네, 완벽한 선반영들이죠. 네,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요 주가까지 다 깨져버렸고 이건 손색이 이건 어떡하죠? 주가가 완전 무너졌네. 차트가 이거 이대로 계속 무너집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대로 계속 무너집니다. 이대로 계속. 그래서 3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문제가 뭐냐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왜냐? 수율이 안 나오는 회사에게 제품을 맡기지 않아요. 대기업은. 왜냐? 안 그래도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공급이 없는데 수율까지 안 돼가지고 불량품이 나서 판매 대수를 못 맞춘다? 그럼 매출에 직접적 연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제대로 된 수율 관리를 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주주들 지금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차려야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11월에 유상증자도 있었었네요. 네. 이거 유상증 반영됐나요 지금?
12월 22일 반영됐네요. 22일. 주봉상으로 22일이면 이쯤 받았겠네요. 이때 유중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유중까지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퍼가 일단 높고요. PR도 높고 그다음에 PBR도 높아요. PBR도 높아요. 이게 문제죠. PBR도 높고 PR도 높고 EPS도 높긴 한데 뭐 애매합니다. 이 이후 실적들이 다 안 좋을 거라는 거. 특히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올해 괜찮게 나왔어요. 116억 원. 근데 이거보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그게 2분기도 해결이 된다? 2분기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덕산 레오르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물론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은 못합니다, 여러분. 13% 떨어지는데 누가 손절을 합니까? 적당한 시기에 물 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 그냥 후두게 맞으십시오. 맞고 카운터 때린다 느낌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주들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자, 그다음 SNS택입니다. 중간중간 조금 주가 반응이 일었었던 그런 주식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보유를 했다가 또 뭐 보유를 또 수익은 잘 못 내고 또 나중에 또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매수 못 했는데 최근상 부진이었고 이때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좀 가능했었던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력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도 어쨌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가 또 살아나면 또 같이 살아나는 부분도 더 있기 때문에 뭐 요 박스만 깬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스만 깨면 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37,000원이겠죠. 주봉상이니까 요 37,000원을 좀 37,500원 정도만 깬다면 20% 정도만 오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4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네요. 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나왔고 또 배당은 100원 주네요. 올랐어요. 배당도 올랐고 배당이 100원으로 올랐고 실적들 굉장히 좋게 나왔고 역대 실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다음은 케이카입니다. 케이카. 자,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일봉 보시면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냈다가 쭉 조정받고요. 다시 상승했다가 이제 시장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오는 상황. 자, 주봉상으로 보면 깔끔하죠. 상장 후에 크게 좋지 않았다가 쭉 끌어올리고 다시 좋지 않다가 다시 큰 폭으로 끌려왔다가 내려갑니다. 성장 여력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올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물론 중고차 시장이 좋아지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SK 렌터카라든가 롯데렌탈까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까지 들어오면 더 좋죠. 더 좋은데 문제는 K카 같은 경우에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중고차 그 본업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본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는 롯데렌탈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혹은 SK 렌터카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와 함께 현대글로비스가 치고 들어오면 과연 현대글로비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거. 물론 수급상으로는 언제든지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다만 11월, 12월, 1월, 2월 아직 6개월 보유예수와 1년 보유예수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악조건으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PR, PBR, 배당금까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 조금 고평가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달에 조정이 다 이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조정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 본 것도 괜찮지만 저라면 롯데렌탈을 추천드립니다. 롯데렌탈이 훨씬 더 부가적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아직 상장 후에 한 번도 상승하지 않았던 기업이라서 롯데렌탈을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